브래드와 함께하는 제과기능사 필기시험 기출문제 그 11번째입니다. 30문제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아닌 것은 리신, 메티오닌, 페니랄린인, 아라키돈산. 정답은 아라키돈산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이란 식품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 중 체내에서는 합성할 수 없어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으로 이소류신, 류신, 리신, 메티오닌, 페니랄라닌, 트레오닌, 트랩토판, 발린 등 8종류이며 어린이와 회복기 환자에게는 히스티틴을 합한 9종류가 필요합니다. 아라키돈산은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케이크의 아이싱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마지펜, 프랄린, 글레이즈, 휘핑크림. 정답은 휘핑크림입니다. 케이크의 아이싱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휘핑크림으로 식물성 지방은 40% 이상 함유하고 있습니다. 판매 가격은 총원가에 무엇을 더한 것인가? 직접 노무비, 판매 관리비, 직접 원가, 이익. 정답은 이익입니다. 판매 가격은 총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한 것이죠. 검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화제, 안정제, 점착제 등으로 사용된다. 낮은 온도에서도 높은 점성을 나타낸다. 무기질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친수성 물질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검류는 식물의 수지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탄수화물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이커스 퍼센트에 대한 잘못 설명한 것은 베이커리 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퍼센트이다. 반죽에 사용한 물의 양을 100으로 한 비율이다. 백분율을 사용할 때부터 배합표 변경이 쉽다. 배합표 변경에 따른 반죽의 특성을 짐작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밀가루 사용량을 100으로 한 비율이 베이커스 퍼센트입니다. 유지의 산화 방지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수분 첨가, 비타민 E 첨가, 단백질 제거, 가열후 냉가. 정답은 비타민 E 첨가입니다. 비타민 E는 토코페롤이라고도 하죠. 색소를 함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식품 중의 성분과 결합하여 색을 안정화시키면서 선명하게 하는 식품 첨가물은 착색료, 보존료, 발색제, 산화방지제. 정답은 발색제입니다. HACCP 적용의 7가지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위해 요소 분석, 제품 설명서 작성, 한계 기준 설정, 기록 유지 및 문서 관리. 해썹의 적용 7가지 원칙은 첫 번째가 위해 요소 분석과 위해 평가이고요. 두 번째가 CCP 결정, 세 번째가 CCP에 대한 한계 기준 설정, 네 번째가 CCP 모니터링 체계 확립, 그리고 다섯 번째가 개선 조치 방법 수립, 그리고 여섯 번째가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일곱 번째가 문서화 기록 유지 방법 설정입니다. 제품 설명서 작성은 해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식품의 변질에 대한 잘못 설명한 것은 부패, 단백질 식품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어 암모니아, 아민 등이 생성되어 악취가 심하게 나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생성되는 현상이다. 변패,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 등의 성분들이 미생물에 의하여 변질되는 현상이다. 산패, 유지가 산화되어 역한 냄새가 나고 점성이 증가할 뿐 아니라 색깔이 변색되어 품질이 저하되는 현상이다. 발효, 탄수화물이 미생물의 분해작용을 거치면서 유기산, 알코올 등이 생성되어 인체에 이로운 식품이나 물질을 얻는 현상이다. 정답은 2번 변패입니다.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 등의 성분들이 미생물에 의해서 변질되는 현상이라고 말했는데 변패는 단백질 이외의 물질이 미생물에 의해 변하는 것입니다. 제품의 유통기간 연장을 위해 포장에 이용되는 불활성 가스는 산소, 질소, 수소, 염소. 정답은 질소입니다. 불활성 가스는 질소입니다. 베이킹 파우더의 산 반응 물질이 아닌 것은 주석산과 주석산염, 인산과 인산염, 알루미늄 물질, 중탄산과 중탄산염. 정답은 중탄산과 중탄산염입니다. 베이킹 파우더의 산 반응 물질은 주석산과 주석산염, 인산과 인산염, 알루미늄 물질 등이 있습니다. 퍼프 페이스트리는 무엇에 의해 팽창되는가? 화학적인 팽창, 유지에 의한 팽창, 중조에 의한 팽창, 이스트에 의한 팽창. 정답은 유지에 의한 팽창입니다. 퍼프 페이스트리는 가소성이 뛰어난 유지에 의해 팽창을 하게 되죠. 겹겹이 사이사이에 버터를 넣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안전관리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식품의 온도 관리만큼이나 식품 취급자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조리 종사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손을 씻을 때 세정제의 사용은 자제한다. 음식물은 속까지 충분히 익혀 먹는다. 정답은 3번입니다. 비누 등의 세정제를 사용하여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겠죠. 장염 비브리오균에 대한 식중독은 독소형 식중독, 감염형 식중독, 곰팡이독 식중독, 화학물질 식중독. 정답은 감염형 식중독입니다. 독소형 식중독은 포도상구균, 보톨리누스균 등이 있고, 곰팡이독 식중독은 아플라톡신, 맥각 중독, 황변비 중독 등이 있습니다. 굽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발효가 과다한 제품은 높은 온도에서 굽는다. 발효가 부족한 제품은 낮은 온도에서 굽는다. 고율배합 반죽량이 많은 제품은 낮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굽는다. 저율배합 반죽량이 적은 제품은 낮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굽는다. 정답은 4번입니다. 고율배합 반죽량이 많은 제품은 발효 부족, 그리고 제품은 낮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굽는 오버베이킹이 적합합니다. 유지의 산패를 가속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높은 불포화도,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제 함유, 그리와 같은 부산화제의 존재, 온도의 상승. 정답은 2번입니다. 항산화제는 유지의 산화적 연쇄 반응을 방해하여 산화 속도를 억제하고 안정 효과를 가지게 하는 물질입니다. 비타민 E는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식품과 자연독의 연결이 틀린 것은 감자 솔라닌, 피메자 무스카린, 청매 아미그달린, 모카시 고시폴. 정답은 2번입니다. 피마자는 리신과 리시닌입니다. 아미노산을 구성하는 주된 요소가 아닌 것은 탄소, 질소, 황, 상소. 정답은 황입니다. 단백질의 최소 단위는 아미노산이고, 아미노산을 구성하는 주된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입니다. 과일 통조림으로부터 용출되며 다량 섭취 시 구토, 설사, 복통 등을 일으키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수은, 주석, 아연, 구리. 정답은 주석입니다. 유황을 함유한 아미노산으로 SS 결합을 가진 것은 리신, 루신, 시스틴, 글루타민산. 정답은 시스틴입니다. 밀가루 단백질의 황 함유 아미노산인 시스테인은 ACH를 가지고 있어 산화제에 의해 쉽게 산화하며 SS 사슬이 되는 것은 시스틴이 됩니다. 비말 감염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은 군집, 영양결핍, 피로, 매개곤충의 서식. 정답은 1번 군집입니다. 효소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물질은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비타민. 정답은 단백질입니다. 효소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물질은 단백질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 및 종류 중 인수공통 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내염, Q열,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매독. 정답은 매독입니다. 매독은 성매개 감염병입니다. 밀알에서 내배유가 차지하는 무게 구성비는 14% 정도, 36% 정도, 65% 정도, 83% 정도. 내배유는 밀 전체 무게의 83% 정도를 차지하며 밀가루가 되는 부분이고 전체 단백질의 70에서 75%를 차지합니다. 껍질은 14% 정도, 배아는 2에서 3% 정도를 차지합니다. 분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탈지 분유, 우유에서 지방을 제거하고 수분은 남긴 것이다. 전지 분유, 순수하게 우유의 수분을 제거한 것이다. 조제 분유, 여러 가지 영양소를 첨가하여 기능성 분유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고지방 분유, 지방 함량이 높은 우유의 분말이다. 정답은 탈지 분유입니다. 탈지 분유는 우유에서 지방과 수분을 제거한 것인데요. 탈지 분유는 직접 물에 녹이면 덩어리지기 쉽고 공기에 노출되면 습기를 빨아들여 변성되기 쉽고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호밀빵 제조 시 호밀을 사용하는 이유와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독특한 맛 부여, 조직의 특성 부여, 색상 향상, 구조력 향상. 정답은 구조력 향상입니다. 우유 한 컵에 지방이 6g이라면 지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열량은 1번 6kcal, 2번 24kcal, 3번 54kcal, 4번 6kcal. 정답은 54kcal입니다. 지방은 1g에 9kcal를 내므로 지방이 6g이라면 6 곱하기 9, 그래서 54kcal입니다. 전분당이 아닌 것은 물엿, 설탕, 포도당, 이성화당. 정답은 설탕입니다. 전분당이란 전분을 가수분해하여 얻는 당을 말하며 설탕은 사탕수수나 사탕물로부터 얻는 당입니다. 제과제빵에서 달걀의 역할로만 묶은 것은 영양가치 증가, 유화 역할, pH 강화, 영양가치 증가, 유화 역할, 조직 강화, 영양가치 증가, 조직 강화, 방부 효과,
유화 역할, 조직 강화, 발효 시간 단축. 정답은 2번입니다. 제과제빵에서 달걀 흰자는 단백질의 피막을 형성하여 부풀리는 팽창제의 역할을 하며 노른자의 레시드는 유화제 역할을 합니다. 유지의 기능 중 크림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품을 부드럽게 한다, 밀어펴는 성질을 부여한다, 산패를 방지한다, 공기를 포집하여 부피가 커지게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크림성은 공기를 포집하여서 부피를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빵의 노화 방지에 유효한 첨가물은 이스트푸드, 산선 탄산 나트륨, 모노글리세드, 탄산암모늄. 정답은 모노글리세드입니다. 모노글리세드는 유화제의 역할을 하며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세척제의 구비 조건을 잘못 설명한 것은 고체 표면에 액체와 접촉하여 배어드는 수분성이 있어야 한다. 지방을 유화시키는 유화성이 있어야 한다. 단백질을 용해시키는 용해성이 있어야 한다. 금속 등의 부식성이 있어야 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세척제는 금속 등의 부식성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합격하신 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화이팅!